시연을 본 적도 없었다라고 이야기를 했지만 이 드루킹이라든가 드루킹 일당 같은 경우에는 일관되게 시연을 했고 그 자리에 여러 사람이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이 진술의 신빙성에 대해서 이 재판부에서는 드루킹의 이 진술 내용이나 이런 것들이 좀 신빙성이 있다라고 지금 판단한 것으로 보이고요. 그리고 지금 뭐 카카오톡, 텔레그램에 여러 주고받은 문자 메시지 중에 기사들만 이렇게 이 캡처해서 몇 군데 이제 공개가 되었었는데 아마도 재판부에서 판단한 데는 주고받은 어떤 메시지라든가 아니면 대선 이후에 있었던 여러 가지 정황이나 이런 것들을 아마 종합해서 판단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이 부분도 중요해 보이는데 이 킹크랩 시연을 김 지사가 직접 봤다고 재판부는 판단을 했고 특히 이 부분을 봐야 됩니다. 이 핵심이죠. 킹크랩 개발에 대해서 김경수 지사의 승인과 동의가 있었다. 이거는 무슨 의미가 될까요? 공모관계가 성립하는 시기와 관련해서 사실 중간에 합류해서 묵시적 또는 소극적으로 가담을 해서 공모관계가 형성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근데 이 사건은 그렇게 법원이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사전부터 킹크랩을 만들 때부터 사전 동의와 승인을 받고 킹크랩을 개발하기 시작했고 본격적으로 이 가동을 시작하고 개발하는 작업도 한 것이 모든 동의와 사전의 여러 가지 이해관계에 따라서 동의를 받고 했다라는 겁니다. 그만큼 재책이 가볍지 않다라고 판단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요. 다만 드루킹 행위 전체를 가담했다는 것은 아니고 일부를 가담했다라고 지금 표현하고 있는 것인데 가장 중요한 아까 10시 판결에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정치적 의사를 왜곡해서 김경수 지사를 도와왔다라고 하면서 드루킹에 대해서 유죄 선고를 했거든요. 근데 이 모든 것이 김경수가 몰랐다. 그냥 일방적으로 뭐 여러 가지 활동을 하는 사람이 나를 도왔고 일방적으로 보낸 거다라고 주장을 해왔는데 그 주장은 모두 받아지지 않았고요. 오히려 적극적으로 동의하고 지시하고 이 개발을 하라라는 사실까지 인지를 하고 있었다는 것이 법원의 판단입니다. 자, 지금 1심 선고공판에서 김 지사에 대해 대부분의 혐의를 유죄로 인정을 했습니다. 지금 상황을 보면은 자, 이 대선 전후에 이 댓글 작업을 알았다. 여기에 이 정권 창출과 유지를 위해서 상호 의존하고 특별히 협력한 관계로 보인다. 이거는 지금 정치적인 부분까지 재판부에서 설명을 한 거거든요. 그렇죠. 기본적으로 정치적 이해관계가 서로 일치한다고 이렇게 봤습니다. 김경수 지사 같은 경우에는 2017년 대선에서 유리한 결과를 얻고 그걸 꾹쭉 그 관계를 이어가서 2018년 6.13 지방선거에서까지도 같이 하기로 이제 그렇게 이야기가 나왔었다라는 것을 인정을 한 것이죠. 이제 그리고 드루킹 입장에서는 이제 본인들이 뭐 추구한다고 했던 뭐 경제적 민주화 이런 거 달성을 등을 위해서 국회의원이든 김경수 지사에게 접근을 해서 김경수 지사를 이용할 이제 그런 가치도 있었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김경수 지사와 드루킹 일당이 어떤 정치적으로 굉장히 좀 한 몸통이었다. 이제 이런 부분을 인정을 했어요. 이제 그렇기 때문에 김경수 지사와 그다음에 문재인 대통령의 어떤 그런 친한 관계 이런 것들을 고려해 볼 때는 어떤 정권 차원에서의 도덕성 문제 이런 것들까지 연결될 여지가 굉장히 좀 커 보입니다. 자, 1심에서 징역 2년 실형을 선고받은 김 지사, 자, 지금 서울중앙지법 모습을 보고 계시는데, 자, 잠시 뒤 현재 뭐 어느 구치소로 가게 될지는 아직까지 이곳 스튜디오에 알려져 있지는 않은데 서울구치소 또는 동부구치소가 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잠시 뒤 이 구치소 호송버스가 도착을 하면은 김경수 지사가 이 호송차에 타는 모습이 잠깐 보일 것으로 보이는데 자, 이후 과정이 어떻게 됩니까? 구치소로 이동해서 일단 1심 재판이 지금 끝났으니까 2심 재판이 진행될 때까지는 구치소에서 생활을 하게 되는 겁니까? 뭐 사실 이제 지금 상황 자체가 지금 아직 확정 판결이 안 났기 때문에 이제 교도소라는 곳이 아니라 구치소에 가게 될 것이고 지금 이제 확정 판결 1심의 어떤 선고 이후에 7일 동안 이제 항소 기간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 항소 기간이 지나면 7일 동안 항소할지 안 할지인데 지금 아마 살펴보면 김경수 지사가 이야기했는 부분과 전혀 배치되는 부분으로 법원이 인정했기 때문에 아마 김경수 측 변호인단은 당연히 이제 항소를 할 것이라고 생각이 되고 다만 이제 항소심 역시 사실 판단에 대한 문제점이 이제 문제를 다루는 법원이기 때문에 지금 1심에서 가장 중요한 게 김경수 지사가 받고 거기에 대한 특별 관계가 유지됐고 정권 창출을 위해서 노력했다. 이런 부분을 이제 1심 법원이 인정했지만 2심 법원에서 똑같이 그것을 과연 받느냐 그런 어떤 사실관계를 다툴 수 있기 때문에 2심 법원에 다시 사실관계를 다투어서 그런 부분에 대한 어떤 명명백백한 다시 한번 판단이 이루어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구속된 상태로 계속 재판을 받게 되는 거죠. 건데 자, 그러면 김 변호사님 자, 지난해 6.13 지방
지방선거를 통해서 경남지사직에 지금 취임을 했는데 지금 지사직에 오른 지 1년도 아직 안 됐거든요. 이 경남 도정 운영에 상당한 차질을 빚을 것으로 보이는데 앞으로 그러면은 뭐 대행 체제로 가게 되는 겁니까? 이제 확정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예. 사실상 도지사직을 유지해도 상관은 없습니다. 예. 그러나 이 구속되어 있는 상태에서 도정을 운영한다는 거 도저히 불가능하지 않습니까? 여러 가지 정책적으로 결정해야 될 사안도 많고 보고받아야 되고 회의해야 될 사안이 많은데 그렇죠. 구속된 상태에서 그것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만약에 그냥 그것을 확정되지 않았다라고 해서 유지를 하게 되면 여러 비판이 올 우려가 있기 때문에 과거의 어떤 정치인들이 이 구속된 상태다라고 한다면 예. 본인이 가지고 있었던 직들을 내려놓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물론 국회의원 같은 경우에는 국회의원 신분을 유지한 경우가 있었지만 그렇죠. 이 행정적인 업무를 하는 지방 시장이라든가 군수라든가 이런 경우에는 이 본인의 어떤 직을 내려놓고 도민들에게 무죄로서 뭐 다시 돌아오겠다라는 그런 경우를 밝힌 경우가 많았었기 때문에 이 부분도 역시 마찬가지로 항소심 재판이 시작되기 전에 김경수 지사가 본인의 지사직과 관련된 기자회견이나 입장 표명을 좀 할 것으로 보입니다. 잠깐 속보를 또 전해드리면 김 지사가 이 오늘 재판부 결정에 끝까지 싸우겠다 이런 입장을 밝혔습니다. 자, 끝까지 싸우겠다. 이거는 무슨 의미일까요? 네, 이 여러 가지 어떤 증거를 기초로 유죄를 이끌어냈는지는 1심 판결문을 이제 꼼꼼하게 분석을 해야 되지만 저희가 예전에 예측을 했을 때 드루킹의 진술이 굉장히 자주 엇갈리고 번복이 되고 다른 이야기를 하고 정말 허무맹랑한 주장을 하는 경우도 있어서 드루킹의 진술만으로 유죄를 인정할 수 있겠느냐, 이 진술의 일관성이나 신빙성이 문제가 있다라고 저희가 지적한 사례도 있었는데 재판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게 구체성이 있다라고 보고 킹크랩 시연하는 것에 대한 진술이 신빙성이 인정된다라고 판단하신 건데요. 아마도 김경수 지사 측에서는 항소심에서 이 진술의 신빙성을 탄핵하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을 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그런 여러 가지까지 고려를 해서 2심 때, 항소심 때 여전히 무죄 주장을 일관되게 하겠다라는 입장을 끝까지 싸우겠다라고 표현한 걸로 보입니다. 네, 현재 상황 다시 한번 정리를 해서 전해드리겠습니다. 자, 허익범 특검팀이 앞서 김경수 지사에 대해서 징역 5년을 구형을 했고 오늘 오후 2시 1심 재판부의 선고 결과가 조금 전 나왔습니다. 김 지사의 댓글 조작 혐의에 대해선 징역 2년의 실형을, 그리고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선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김 지사는 이 시각 법정 구속된 상태로 잠시 뒤 이 구치소 호성버스에 올라타 구치소로 이동할 것으로 보입니다. 당분간 도정에 전념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이는데 앞서 이 김 변호사님이 뭐 자리를 내려놓을지 뭐 그렇지 않을지는 본인의 뭐 선택에 달려 있을 것이다 이런 말씀을 해주셨는데 일단 지금 상황으로 지사직이 상실되는 건 아니잖아요. 네, 그렇지만 앞서 말했듯이 이제 보통 이런 경우에는 지사직을 내려놓는 경우가 굉장히 흔하기 때문에 이에 대한 어떤 좀 정무적인 판단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일단은 교도소 안에 있는 그런 상황으로서는 구치소죠. 구치소 안에 있는 상황에서는 지금 도정을 직접 살펴보기는 굉장히 좀 불가능한 이제 그런 상황이고요. 그 2년 김경수 지사 측에서는 오늘 선고 결과에 대해서 정확히 어떤 반응을 보였는지는 좀 더 취재를 해봐야겠지만 일단은 끝까지 싸우겠다 이런 입장을 밝혔거든요. 변호인단 앞으로 어떤 전략을 짤까요? 네, 변호인단에서는 결국 드루킹이 1심에서 진술한 여러 가지 증언 내용이라든가 아니면 경공모 회원들, 그러니까 드루킹의 진술을 강화하는 경공모 회원들이 진술이 있을 겁니다. 그런 진술에 대해서 신빙성이 없다라는 내용으로 아마 탄핵을 좀 할 것으로 보이고요. 특히나 이 경공모 회원들이 이 수사 이후에 구치소에 수감되어 있으면서 이 구치소 이 독방이라든가 수감되어 있는 수감실에 대한 압수수색이 이루어졌는데 여러 가지 진술을 또 맞춘 정황이 나왔다라는 보도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변호인들 입장에서는 이 진술이 어떤 신빙성 있는 진술이 아니라 조작되었거나 아니면은 회원들 사이에 말을 맞춘 정황이 있다라는 조금 이야기를 좀 강하게 할 것으로 보이고요. 그 다음에 공모관계라고 하는 것이 공모관계를 했다라고 한다면 물론 묵시적이나 이런 것들에 의해서도 가능하지만 적어도 묵시적으로 했면은 이 시각 서울중앙지법 모습입니다. 잠시 뒤 법정 구속된 김경수 지사가 호성차에 올라탄 뒤 구치소로 이동을 하게 되는데 서울구치소로 가게 될지 아니면 동부구치소로 가게 될지 아직까지 확인은 되지 않은 상황입니다. 호성버스가 왼쪽으로 살짝 보이는 상황인데 자 일단 구치소로 이동돼서 앞으로 신경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처음부터
수사부터 특검 조사 그리고 재판 과정까지 제가 할 수 있는 모든 사항을 협조하고 또 재판 과정에도 최선을 다해서 임했습니다. 이제 재판 결과만 남겨두고 있는데요. 전 앞으로는 도정에 전념할 수 있는 그런 결과가 나오기를 기대합니다. 그런 거 하지 말고. 자, 이 시각 서울중앙지법 모습입니다. 잠시 뒤 김 지사가 모습을 드러내 이 호송버스에 올라탈 것으로 보이는데 조금 전에 확인을 해보니까 일단 드루킹 김동원 씨가 서울구치소에 수감이 돼 있는데 이런 경우에 보통 같은 구치소에 수감을 안 하죠? 공범과는 분리되는 것이 원칙이고 또 증거인멸 가능성이나 이런 걸 낮추기 때문에 다른 구치소로 갈 가능성도 배제하기는 어려운 상황으로 보이고요. 보통 법정 구속이 되면은 신병을 인도해서 바로 구치소에 간 다음에 소지품이나 이런 것들을 확인하고 신체 수색을 하고 이렇게 좀 입감하는 절차를 거치게 되는데요. 아마 굉장히 착잡한 신장이지 않을까 싶고 오늘 그 출석할 때 모습을 보면은 전혀 법정 구속에 대해서 예견한 모습으로는 보이지 않습니다. 아마 굉장히 당혹한 상황에서 구치소로 이송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이 김 지사의 그것으로 보이는데요. 그런데 이준재 변호사 지금 나오는 거 보면 지금 재판장이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랑 관계가 있다는 지금 김경수 지사가 주장이거든요. 이 부분은 어떻게 저거는 올바른 방법이 아니에요. 제가 볼 때는 지금 연락한 게 드러났지 않습니까? 그리고 공직선거법 위반 부분도 센다이 총영사직 제안했다. 뭐 이거에 대해서도 계속 그렇게 얘기했거든요. 저 사람들은 드루킹 저 사람들은 범죄자들이다. 저 사람들 말을 믿느냐, 왜 우리 말을 안 믿느냐, 계속 이런 프레임으로만 나갔거든요. 그런데 만약에 그런 범죄자 같은 그런 사람들이었다면 백원호 민정비서관이 그 센다이 총영사직으로 추천한 사람을 왜 만납니까? 만날 이유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런 거를 제대로 해명을 해야 되는데 그걸 못하고 여당에서도 계속 정치 공세만 했거든요. 이 사건은 뭐 기억하시겠습니다만 너무 심하게 정치권에서 나섰어요. 그렇죠. 예를 들면은 김경수 지사의 구속대에서 구속영장 청구할 때도 지나가는 소가 웃을 일이라고 했어요. 이런 식으로 하면서 계속 허익범 특검과 어떻게 보면 재판부의 영장실질심사를 담당하는 판사에 대한 압박을 가한 게 아니냐. 이런 것들이 인식이 안 좋아지고 그다음에 그런 객관적인 공모했다는 좀 정황이 있는데 그걸 깰 만한 증거를 들여내지 못하니까 오늘 법정 구속을 시킨 거고요. 제가 볼 때는. 그리고 이 판사가 지금 양승태 전 대법원장과 특수관계다 하는 거는 전혀 초점을 벗어난 공격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일단 그 당내의 어떤 역학관계가 사실은 이제부터는 좀 많이 이 지형도가 바뀔 겁니다. 사실 집권 3년 차라고 하더라도 전체적으로는 1년 9개월째밖에 안 되는 정부거든요. 그렇다면 지금부터도 아직은 힘이 남아있고 권력의 힘이 남아있고 뭔가 아젠다를 갖고 총력전을 기울여야 될 상황인데 말씀하셨듯이 지금 김경수 지사는 노무현 정부 시절부터 마지막 비서관이라고 표현됐고 또 문재인 정부에서 가장 또 그 친문에서 핵심적인 인물로 부상한 인물입니다. 더군다나 이 경기도 이런 어떤 사건임에도 불구하고 이번 지방선거에서 압도적인 표차로 경남도지사에 당선이 됐거든요. 당선되자마자 김 지사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이미 나는 국민들에게 검증을 받았다라고 표현했습니다. 그러면서부터 사실은 여권의 그 차기 대권 후보로 이름이 오르내리고 그 다음에 어떻게 됐죠? 이 여론조사마다 이름이 올려졌습니다. 몇 퍼센트냐 지지율이. 그런데 문제는 이것이 꺾임으로써 지금 가뜩이나 이 당내의 비문 의원들이 한 목소리를 서서히 내기 시작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지금부터는 사실은 굉장히 큰 목소리를 낼 것이다. 자기 목소리를 내기 시작하고 여권 내에 어떤 정파 간의 분화가 일어날 것이다. 라고 일단은 장기적으로 생각할 수밖에 없죠. 그럼 이준재 변호사 지금 현재 광역단체장 구속이 되면은 그 지사직은 할 수가 없게 되는 거죠? 아니요, 하죠. 아직 뭐 확정 판결은 아니니까요. 아니니까 이제 수행은 뭐 옥중에서도 그러니까 결재하셨습니다. 저는 원세훈 전 국정원장의 댓글 사건이 생각이 나요. 그때도 국정원 직원들의 뭐 정치 개입이다. 그래서 국정원법 위반은 어느 정도 수용하는 분위기였는데 여권에서 공직선거법 위반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치열하게 의견이 다퉜고 뭐 검찰에서 사실은 사법농단 수사를 시작하는 것이 맞지만 그게 이제 어차피 보면 뭐 검찰은 아무래도 인사권 같은 현 정부가 가지고 있으니까 현 정부의 국정농단, 사법농단 이 흐름에서 국정농단 끊이지 않고 사법농단까지 와서 전직 대법원장도 구속이 되고 하는 이 흐름 속에서 현 법원이
저 검찰과 현 어떤 정권에 대한 굉장히 좀 불만적인 얘기들이 어제 오늘 계속 나오기 시작해서 그런 것들이 투영이 돼서 김경수 지사에게도 중형이 선고될지도 모른다는 얘기들이 사실 오늘 오전에 돌긴 했는데 뭐 그렇게 수정할